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먹구름이란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나라에 거래를 하고 우리나라 이 기업 밑에서 돈 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제재를 시작을 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러한 미국의 행동에 우리나라 대통령 외교 능력이 한몫했다. 똥볼을 제대로 찬 게 있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무엇보다 한 가지 사항을 전달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꼭 잘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쟁 중인 러시아하고 이스라엘조차 한국 방문 자제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 주의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이. 미국 대사관 내용인데요. 일단은 뭐 한국 방문 조심하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 비자 면접 그리고 여권 면접 이런 거 중단을 했고 다른 나라도 주의 당부를 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서 진짜 전쟁 중인 국가에서도 한국은 조심하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뭔가 이상한 기류가 일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미국 대사관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재택근무 될 수 있으면 해라. 회사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대기를 해라. 너희 자녀들 학교 보내지 마라. 집에서 대기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다고 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전쟁, 국지전이든 아니면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것이든 현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이 판단을 한 거예요. 대사관이 움직이면은 이거는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 역시 지금 미국처럼 대사관을 움직이진 않았지만 정치적 행사라든지 대규모 집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말아라 이렇게 공지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되게 작은 국소전이라도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면 마트라든가 이런 곳이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조금만 많이는 말고 조금만 미리 사놓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 해당 내용 전달 드렸고요. 바로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일본은 빠졌대요. 해당이 안 되는데 한국 정부만 해당이 됐답니다. HBM이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수출 통제를 한대요. 미국이 뭔데 우리나라에게 수출 통제를 하지 싶은데 미국은 그만큼 강력한 나라예요. 어떠한 부품을 지금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됐다. 그런데 이 부품이 삼성전자하고 얽혀 있다. 삼성전자에 덮친 악재, K 반도체가 휘청거린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HBM이 뭐냐면요. 아주 고성능의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성능 초고속 D램. 예. 이 HBM이 어디론가 수출되는 걸 지금 막았다는 건데요. HBM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해당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1, 2, 3, 탑 3의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이크론은 비중이 조금은 작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HBM이라는 초고성능 메모리를 가지고 AI 기술에 활용이 돼요. AI 기술이 뭡니까? 아주 엄청난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연산 장치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에서 연산 장치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 연산 장치에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메모리가 HBM이에요. 자, 그러면 HBM이 지금 AI 관련된 폭발적인 수요가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부품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HBM에 대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지 말아라.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HBM 수출 금지 단행. 예. 중국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하면서 기술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당 사항을 견제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품을 수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 33개국은 수출 규제에서 제외가 됐는데 한국은 수출 규제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HBM 생산의 가장 대표적인 메모리 기업 원탑, 투탑이 한국에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선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 중국이란 나라가 물건을 사들이는 그 비중이 HBM 생산량의 대략 10에서 30% 사이, 평균 잡으면 20% 정도를 중국에서 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만약에 수출을 끊는다 이러면은 중국이 보복을 하겠죠. 삼성전자 니네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니네도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중국이 나올 거고, 만약에 무시하고 중국하고 계속 거래를 한다면 미국이 보복을 할 겁니다. 가운데 껴서 아주 난감하게 됐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러한 고민을 함에 있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볼 거냐?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모든 주식을 다 합친 총액이 약 208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게 320조 원, 15% 정도예요. 삼성그룹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삼성전자가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러한 수출 금지가 단행이 돼버렸다 이건데요. 삼성전자가 현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죠. 이거는 삼성전자 주가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뿅 해가지고 아주 밑바닥으로 내리 꽂은 상태예요. 지금 약간 올랐죠. 왜 올랐냐면요.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안 샀어요. 니네는 기술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테스트 통과가 안 돼서 안 샀거든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테스트에 통과할 것 같으니까 조금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지금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엔비디아하고 거래가 활성화가 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20%가 날아가는 거죠. HBM 생산량이 20% 중국하고 거래를 하니까요. 자, 먹고 살만하니까 또 귀싸대기를 쳐 돌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러면 왜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냐? 삼성전자는요, 생산량의 일부분을 중국에 지금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전량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수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이닉스는 타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근래 주가는 빠지지 않고 오르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중국하고 수출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기에 조금은 제동이 걸린 상황이에요. 하지만 엔비디아에서 이 X자 펼쳐진 게 O로 바뀌게 되면 엔비디아하고 거래를 틀 수 있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은 낫겠지만 중국하고의 수출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중국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HBM 제재 관련해서 반격을 해버리겠다. 갈륨 같은 메모리를 만들매 있어서 필수적인 원자재들을 안 주겠다. 니네 한번 우리하고 거래 끊지?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중국은 히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 탑 클래스인 나라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각종 시설 이런 거 만들매 있어서 원재료가 나오는 엄청난 나라예요. 그런 나라랑 미국이란 나라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는 아주 난감하게 됐는데, 그러면 미국이 이런 사안을 모를까요? 우리의 동맹국가이고 우리의 우방국가인 미국이 왜 한국에게 이런 직격탄을 날리는 걸까요? 설마 우리가 미국에 섭섭하게 한 일 있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섭섭하게 한 적이 있더라. 언제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장남입니다. 트럼프 장남이 8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출국하기 전에 비행기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윤석열이 끝끝내 안 만나줬습니다. 그래, 나는 대통령이니까 나랑 이야기하려면 미국 대통령 정도는 와야지. 어디 대통령 아들내미 따위가 와가지고 나한테 만나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해. 이놈의 새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실세. 트럼프 2기 인선, 마쿠 권력은 장남. 이 만나자고 했던 사람이 마쿠 권력, 트럼프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2인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만나자고 했는데 뻥 걷어찼던 거죠. 섭섭할 만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러한 제재 사안들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더라. 그러면 한국을 좋아하는 다른 미국의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많이 아시죠? 예전에 펠로시라고요. 미국 하원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란 이유로 안 만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펠로시 하원 의장이면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권력 서열 랭킹 5 안에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휴가가 아니고요. 병원에 누워있다가라도 나와야죠. 대통령이면.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좋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서로 모색하고 대화를 나눠야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사람이 트럼프의 장남이고요. 이 여성분이 펠로시 하원 의장입니다. 이 두 명을 아주 개운하게 안 만나줬습니다. 한국까지 왔는데 안 만나준 거예요.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해 정말로. 트럼프하고 대화 한번 해보겠다고 골프 연습까지 한다며요. 그러면 트럼프의 측근 정도가 아니죠. 혈육이 왔는데 왜 안 만납니까, 대통령님? 나 이거 정말 깝깝하고요. 펠로시가 왔을 때도 트럼프가 왔을 때도 안 만나준 이 뚝심 하나는 진짜 인정할 만합니다. 전 세계 대통령 중에 이 뚝심은 최고다.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외교가 생명인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한반도라는 지리적 이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조금은 우위에서 관계를 조율하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의 나라고, 그런 나라의 대표가 대통령인데,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면서요. 영업사원이면 자다가도 휴가 중이더라도 병원에 누워 있을지언정 이러한 미국 최거대 인물들이 오면 나가서 만났어야죠. 이렇게 똥볼을 차니까 우리나라의 제재가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이거는 똥볼을 제대로 찼던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에 돈 퍼주는 외교는 참 잘합니다. 우크라이나 어디 뭐 저기 아프리카 이런 곳은 막 수조 원씩 갖다 퍼줍니다. 돈도 빌려주고. 그런데 이런 외교 말고 진짜 외교를 해야죠. 서로 기브 앤 테이크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점으로 협박도 하면서 상대방의 요구도 들어주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외교를 하셔야지, 돈 퍼주는 외교만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일전 제가 영상에서 다뤘었죠. 이자도 못 내는 대기업이 정말 많아요. 이러한 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국민들은 역대급 가계부채와 자영업자들 엄청난 폐업률을 보이고 있는 이런 와중에 세상에 어떻게 외교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재가 들어왔고, 아직은 취임도 하지 않은 트럼프가 있는데도 이 정도 제재가 들어오는데,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난 이후 과연 우리나라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상상도 안 되고 너무 두려울 따름입니다. 하루빨리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고요.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에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